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취임 이후 첫 지역 일정으로 광주를 찾았습니다. 검찰 소환 통보를 받고 어수선한 분위기지만 이 대표는 광주 시민과 당원들을 직접 만나 민주당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직접 들을 계획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들이 일할 직원을 구하지 못해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치솟다 보니 영업을 유지하기 힘든 수준입니다. 택시업계도 인력난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택시를 폐차시키고 운행을 중단해야 할 정도입니다. 바다에서 미세 플라스틱을 없애고 친환경 자재를 쓰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첫 지역 일정으로 광주를 찾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호남 방문 이틀째 일정을 이어갑니다. 이 대표는 오늘 오전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최고위원 회의를 열고 호남 지명직 최고위원 선임과 지원책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또 국립 5.18 민주묘지 참배와 양동시장 등도 둘러보며 바닥 민심도 청취할 계획입니다. 어제 저녁 7시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더 나은 민주당 만들기라는 주제로 타운홀 미팅을 가진 이 대표는 광주 전남이 바라본 민주당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경청했습니다. 특히 당원과 지지자들은 공천 과정이 투명해질 것과 권리당원의 권한 강화, 나눠먹기식 공천 금지 등을 이 대표에게 요구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들은 일할 사람을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자영업자들의 인력을 공급하는 직업 속에서도 사정은 마찬가지라고 하는데요. 종사자들은 고물가와 고령화가 구인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 한 한정식당의 업주가 솥밥을 손님상에 내고 다 구워진 굴비를 직접 자릅니다. 코로나19 이전에는 8명이 근무했던 주방엔 일하는 사람이 5명에 불과합니다. 일할 사람을 구할 수 없어서인데 주말에는 가족과 지인의 도움을 구하지 않으면 영업을 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좀 사람이 없으니까 저도 같이 일을 하고 아예 주말에는 친척들, 조카들, 동생들을 데려다가 또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식당에 인력을 공급하는 직업 속에서도 일할 사람을 찾기 어렵다고 아우성입니다. 코로나가 한창이던 때 10,000원 정도이던 시급이 최근에는 13,000원까지 올랐지만 사람이 없습니다. 가운데에서도 안 차요. 아예 없어요. 20대, 30대, 40대까지도 아예 없어요. 통계청에 따르면 5년간 도소매 음식점 종사자는 꾸준히 줄었고 특히 감소세는 2020년 이후 도드라졌습니다. 종사자들은 천정부지로 뛰는 물가와 고령화가 인력난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한 50대 종사자는 기존의 음식점에서 일했던 이들이 나이가 들수록 단기 업무가 가능한 요양보호사 등을 선호하고 열심히 일해도 손에 쥐는 돈이 없다 보니 여가를 즐기는 게 낫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전보다는 더 우리가 일을 더 많이 안 해요. 물가가 너무 올라가니까 우리도 돈을 벌어도 남는 게 없어요. 자영업자는 높아진 식자재 값과 인건비로 메뉴당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고 이렇듯 높아진 물가 때문에 종사자들은 되레 일할 의욕이 꺾이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극심한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는 건 자영업뿐만 아니라 택시업계도 비슷합니다. 기사들이 열악한 근무 환경을 견디지 못하고 높은 시급을 받는 배달이나 물류 쪽으로 일터를 옮긴 건데요. 택시를 폐차시키고 운행을 중단할 정도로 업계 상황은 심각합니다. 임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택시 수요가 늘었지만 광주 법인 택시 주차장엔 10대가 넘는 차량이 멈춰서 있습니다. 구인 공고를 내도 택시를 운전하겠다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운전할 사람이 없는 건 법인 택시업계 전반의 문제인데 사업자는 차량을 등록 말소하거나 폐차시켜 보험료라도 아끼는 게 낫다고 말합니다. 휴지 말소를 해놓으면 그나마 보험료라도 아낄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차량을 중고차로 매매를 한다든지 아예 그냥 폐차시킨다든지 해가지고 15대를 아예 죽여놨습니다.
실제 3년 전엔 80% 이상이었던 광주법인 택시 가동률은 점차 감소해 올해엔 절반 가까운 차량이 운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같은 기간 법인 택시 기사도 3분의 1이 줄었습니다. 법인 택시 기사들은 높은 업무 강도에도 임금은 적다 보니 지금의 고물가 상황에 버티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택시업계를 떠난 기사들은 비대면 시대 수요가 늘고 단기간에 비교적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택배나 배달, 즉 플랫폼 노동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12시간을 힘들게 일한 거나 택배나 아니면은 그 배달 업종으로 하면은 한 4-5시간이면 우리 수익금을 충분히 벌고도 남는데요. 정부는 전국적인 택시기사 부족에 심야 시간대 택시 요금을 인상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했지만 각 주체들의 이해관계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도 문제를 인식하고는 있지만 요금을 인상하지 않는 이상 법인 택시업계 구인난에 뚜렷한 대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요금 인상을 통해 가지고 수입을 늘려주는 방법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일반 시민들하고 관계 때문에 쉽지 않은 것 같고요. 유인할 수 있는 이런 정책이 없는가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자영업부터 택시업계까지 인력 구하기가 말 그대로 하늘의 별 따기가 돼버린 상황에서 변화된 노동시장에 맞춤형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가을의 초입부터 날이 흐립니다. 현재 하늘 영상 보시면 남쪽으로 저기압이 위치하면서 우리 지역 모두 구름으로 뒤덮여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오늘 비바람이 이어지겠습니다. 오늘과 토요일인 내일까지 최고 100mm가량의 비가 예상되고요.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또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강풍 예비특보도 발표된 가운데 바람도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피해 없도록 대비 잘 하셔야겠습니다. 그 밖에 광주와 전남 지역은 토요일인 내일 비 소식 들어 있습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10에서 60mm가량입니다. 오늘과 내일 이어지는 비는 태풍의 영향은 아닙니다. 태풍은 다음 주 초쯤 우리 지역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11호 태풍 흰남노는 현재 타이완 타이베이 남동쪽 먼 해상에서 느린 속도로 북상 중에 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새벽이면 서귀포 남동쪽 약 60km 해상까지 북상하겠습니다. 때문에 화요일과 수요일 사이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태풍의 세력이 강한 만큼 미리 대비를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지역의 굵직한 국제행사 유치와 성공 개최를 위해 영호남이 손을 잡았습니다. 순천시와 여수시가 부산시와 연대를 통해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와 세계박람회 유치는 물론 정원박람회 성공 개최에 서로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단비 기자입니다. 내년 국제정원 박람회를 앞두고 있는 순천시가 부산시와 손을 잡고 본격적인 홍보에 나섰습니다. 순천시는 경남 지역 관광객 유치를 통해 성공적인 박람회 개최를 도모하고 부산시는 낙동강 국가정원 지정에 필요한 노하우를 전수받기로 약속했습니다. 정원 박람회장 내에는 부산 참여정원도 조성돼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홍보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가진 노하우를 충분하게 알려드릴 것이고 또 내년 정원박람회 때 부산의 도움을 받아서 양쪽이 다 서로 이길 수 있도록. 여수시도 부산시와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2028년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는 여수에, 2030 세계박람회는 부산에 유치할 수 있도록 두 기관이 협력한다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세계박람회 부산 개최를 지지하는 100여 명의 전남 지역 시민지원단도 발족했습니다.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와 COP33 남해안 남중권 유치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우리 부산과 전남 그리고 여수가 세계 속에 우뚝 설 수 있도록. 특히 순천과 여수는 국제정원 박람회와 인증 엑스포 등 국제 행사를 이미 개최한 경험이 있는 도시로 다양한 교류와 지원이 가능하다는 판단에서 부산시의 주도로 협약이 추진됐습니다. 특히 우리로서는 여수 엑스포 경험으로부터 많이 배울 필요가 있고 또 그 여수 엑스포와 함께 이 조성된 이 순천 국가정원도 저희에게는 굉장히 좋은 모델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리적 경계를 넘어 남북권 화합에 앞장서게 된 순천시와 여수시 그리고 부산시. 이번 업무 협약이 영호남권 공동 발전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의 오늘 광주 방문을 앞두고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단체가 대법원 의견서 제출 사죄가 먼저라고 비판했습니다. 일제 강제동원 시민 모임은 기자회견을 통해 피해자를 만나는 것은 좋지만 대법원 판결 지연 의도가 의심되는 의견서 제출을 먼저 철회하고 사죄할 것을 외교부에 촉구했습니다. 박 장관은 오늘 오후 광주를 찾아 강제동원 피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와 양금덕 할머니를 만날 예정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 공공기관에서 5.18 민주화운동 교육이 부족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5.18 기념재단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부터 2년 동안 광주 전남 공공기관의 5.18 교육 실태를 점검한 결과 광주시청의 직무 공통과목 38개 가운데 5.18과 관련한 내용은 한 과목에 불과하는 등 전반적으로 교육이 부족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조사 대상에는 광주시청과 전남도청, 광주시 교육청과 전남도 교육청, 광주경찰청과 전남경찰청이 포함됐습니다. 지방보조금 사업인 생존수영교실을 실제 운영하는 것처럼 꾸며 예산을 빼돌린 혐의로 광주시 체육회와 수영연맹 등 관련자 4명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 수사대는 지방보조금으로 지급된 생존수영교실 강사 인건비 등을 빼돌린 혐의로 체육회 임직원 2명과 수영연맹 관계자 등 4명을 검찰로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시 보조금이 들어간 생존수영교실이 실제 운영되지 않은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인 경찰은 실제 운영하지 않고 시설 대여료와 인건비를 타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평동 준공업 지역 개발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였던 현대 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의 지위를 취소한 것이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행정일부 박현 부장판사는 현대 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이 광주시를 상대로 낸 우선 협상 대상자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사업자에 심각한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처분이라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지난해 6월 광주시는 평동 준공업 지역 개발 사업 계획을 두고 아파트를 개발하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자 우선 협상 대상자였던 현대 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의 지위를 취소했습니다. 바다에서 미세 플라스틱을 줄이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핵심은 스티로폼을 바다에서 퇴출시키는 겁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행정선과 어선이 계류돼 있는 신안군의 한 부잔교. 선박 접안 과정에서의 충격을 막아주는 완충제, 팬더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상 선박 계류시설 팬더의 소재는 바다 미세 플라스틱의 주범으로 꼽히는 스티로폼입니다. 신안군은 자체 예산으로 관공선 부두의 팬더를 친환경 소재로 교체한 것을 시작으로 14개 섬의 부잔교 226곳의 완충제를 모두 친환경으로 바꿀 계획입니다. 선박이 접안하다 보면은 어선의 충격도 좀 가고 거기에서 이제 플라스틱 조각이 떨어져 나와서 해양 환경을 오염시키고 그래서 저희가 그 미세 플라스틱 저감을 하고자 저희가 이제 친환경 수제 팬더로 교체하는 사업을 김양식장 스티로폼 부표를 친환경 소재로 교체하는 작업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친환경 부표는 교체 비용으로 국비와 지방비 70%가 지원되지만 기본 단가가 스티로폼 부표보다 너댓 배 비싸 어민들이 부담스러워하는 실정. 해남군이 지난해 자체 예산을 더 투입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어민들의 자부담 비율을 30%에서 20%로 더 낮췄고 올해는 무안군도 합류했습니다. 어민들한테 부담이 많이 가는 상태고요. 군에서 이렇게 또 자체적으로 10% 더 해가지고 해주니까 어민들이 부담이 많이 덜 되니까 인증부표를 지금 바꾸고 있는 추세고요. 전남의 바다에서 쓰이는 스티로폼 부표 5,440만 개 가운데 올해까지 누적 1,593만 개, 전체의 30%가량이 친환경 소재로 교체될 예정입니다. 뉴스 양인승입니다.
지난해 전남과 전북, 충남 지역 갯벌이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에 등재됐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이 갯벌을 관리할 컨트롤 타워를 조성할 예정인데요. 세 곳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박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바닷물이 빠지면 신비한 모습을 드러내는 갯벌. 한국의 갯벌은 2,000여 종이 넘는 동식물과 멸종 위기종이 살고 있으며 철새 이동로의 중간 기착지로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갯벌은 지역민의 삶의 터전이기도 합니다. 이런 특수성이 인정되면서 지난해 7월 전남 신안과 보성 순천, 전북 고창, 충남 서천 등 서남해안 4곳의 갯벌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됐습니다. 신안을 중심으로 해서 전라남도의 갯벌은 이미 오래전부터 생물다양성 핫스팟, 다시 말해서 그 생물다양성의 중요도가 가장 높은 지역으로 이미 알려지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320억 원을 들여 갯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세계자연유산보존본부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전남과 전북, 충남 등 3개 광역단체가 세계자연유산보존본부 유치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전남은 다도해형 갯벌로 전 세계 모든 형태의 갯벌 지지를 보유하고 있고 면적도 11만 6천 헥타르로 전국에서 가장 넓습니다. 이를 토대로 세계자연유산보존본부 유치전을 펴고 있습니다. 이 세계유산 제도를 제일 먼저 시작을 했고 그 이후에 다른 여타 지방정부들이 참여했기 때문에 5개 지자체 중에 85%가 신안이어서 해양수산부는 11월 중에 현장 실사 등을 거쳐 세계자연유산보존본부 입지를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광주에서 투쟁선포 결의대회를 가졌습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광주전남지부는 2천여 명의 조합원이 참석한 가운데 폭염 속 무리한 작업 등 노동자의 업무 환경이 변하지 않고 국 공휴일 유급수당 미지급 등 처우마저 열악하다며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투쟁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어제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를 열고 평등한 사회 건설을 다짐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양성평등을 실천한 부부 4쌍과 여성 권익 증진에 힘쓴 시민단체와 시민 3명이 표창을 받았습니다. 한편 양성평등 기념주간은 양성평등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제정된 주간으로 올해로 27회째를 맞았습니다. 광주시가 근로자를 새로 채용하는 소상공인에게 인건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지원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정상 영업 중인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광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고 제조와 건설, 운수와 광업은 10인 미만에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새로 채용한 근로자의 인건비를 월 50만 원으로 최장 3개월 지원할 계획입니다. 가을의 초입부터 날이 흐립니다. 당분간 흐리고 비가 내리는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남쪽으로 저기압이 위치하면서 우리 지역 모두 구름으로 뒤덮여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오늘부터도 강한 비가 내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최고 100mm가량의 비가 예상되고요. 특히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질 수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또 강풍 예비특보도 발표된 가운데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그 밖에 광주와 전남 지역은 토요일인 내일 비 소식 들어 있습니다. 예보된 강수량은 10에서 60mm가량입니다. 오늘과 내일 내리는 비는 태풍의 영향은 아닙니다. 우리 지역은 태풍의 영향을 다음 주 초쯤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화요일 오전 3시면 매우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서귀포 남동쪽 약 60km 부근 해상까지 북상하겠고요. 이후로 아주 근접해서 지나면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리 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기온은 어제와 비슷합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 20도 안팎 보이고 있고요. 한낮 기온 28도로 어제보다 1, 2도가량 높은 기온 보이겠습니다. 목포의 낮 기온도 28도로 비슷하겠습니다.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고흥과 여수의 한낮 기온 23도로 선선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 서부 먼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광주는 토요일인 내일부터 태풍이 지나는 화요일까지 계속해서 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